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증 씨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그리고 포모 현상에 따라서 좀 아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쳐주는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우리 시장은 막판에는 조금 아쉬웠어도 그래도 역대급 강한 6월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상반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우선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의 대장 흐름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확대, 그를 통해서 성장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엔비디아가 신고 가격을 돌파를 했죠. GB300이라고 하는 제품의 새로운 출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루빈 칩셋, 여기는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서 이 반도체 산업, 한마디로 AI 산업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포인트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다. 이제 추가적으로 ASIC이라고 하는 자체 칩에 대한 조달 확대까지 시장은 분위기를 넓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BM의 글로벌 리더인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 이제 루빈 칩셋 정도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한 니즈까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소캠, B30 이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2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현재 29만 원, 3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총이 220조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0조 원이라고 하는 시총에 대한 안착,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HBM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SK 하이닉스와의 시총 격차는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에 대한 방어 또는 지수의 상승의 1등 공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목표 가격 33만 원 상향하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33만 원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하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위원님의 부캐가 정말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형, 원도형이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단연 뷰티 언니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을 제쳤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K뷰티 관련한 종목들 더 갈 수 있는지 APR 같은 종목들 위원님이 이미 2월 20일에 안내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 근래 화장품 섹터의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정말 좋다. 얘기를 했었다 하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 APR,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영역, 제가 안내드렸던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것을 들어가서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오늘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인데 그를 통해서 화장품과 변압기 이쪽 두 섹터 테마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K뷰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부분을 실리콘2가 뚫어주면서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이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통망 구조가 형성이 됐다. 자, 제가 안내드렸던 APR 같은 경우는 물론 실리콘2의 유통망을 사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아마존의 유통망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이제 니즈 그리고 인기도 브랜드 네이밍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대장으로서에 대한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디큐브라고 하는 이 화장품과 AGR이라고 하는 이 홈 디바이스 뷰티
두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 이제 홈 디바이스 뷰티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경쟁사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APR 자체적으로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때가 시총 2조 원 규모일 때 안내를 드렸어요. 현재 시총 6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 야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데 이거 약간 파마 리서치의 흐름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PR 목표 가격을 17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19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2조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이제는 시총 6조 원대인 APR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19만 원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위원님께서 APR 2월 20일에 안내를 해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디까지 갈 건가 싶습니다. 각각 상승률이 156%, 205%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선 두산의 경우에는 또 지주사로 묶이다 보니까 힘이 더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어제는 또 개별적인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의 경우에는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두산이라고 하는 지주사 4월 10일 날 저희 럭키세븐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상승에 대한 동력 두산 에너빌리티를 4월 15일 날 안내드렸다라고 한다면 지주사를 먼저 안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동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 두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가 두산전자. 두산전자의 엔비디아향 비지 사업 그리고 CCL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산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리는 구간, 이 구간에서 121선에 대한 안착 여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이 자리에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고 있는데 무거운 종목이 벌써 160% 가까이 올라왔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수의 상승에 약간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형주, 우량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9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위원님이 상반기 2분기 베스트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어떻게 정말 남들이 너무 부러워할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APR, 두산 에너빌리티, 나는 없는데 하는 종목들. 산일전기, 달바글로벌도 그렇고요. 최근에 HD, 현대, 미포까지 안내해 주셨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는 거예요?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자금이 지수의 상승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초대형주 쪽에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 전략을 더욱더 타이트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게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초대형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소외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 달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에 대한 시즌 그를 통해서 우리는 3분기와 4분기 하반기의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꽉 채워놓고 있는 그런 산업과 대장 종목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하반기의 대장 섹터, 대장주에 대한 전략과 공략 포인트 제가 많은 안내를 드리고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지금 현재 제2의 두산이라든지 제2의 현대 미포라든지 제2의 APR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대형주 안에서 쏟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계속해서 시총이 8천억 이상 1조에서 2조 이쪽에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APR이 2조에서 6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조짜리가 2조, 3조, 4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7월 달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또 한 번의 성공 전략을,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준비했으니 참여하셔서 하반기 시장 공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과 함께하는 럭키세븐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산일전기 전력기기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강했고 위원님께서는 원전 없다면 아쉬운 대로 우리 전력기기 꼭 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일전기의 경우에도 상승률은 뭐 42%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오늘도 잘 갈 것 같은데 추가 전력 어떻게 챙겨볼까요? 산일전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거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내 드렸을 때 특히 이렇게 약간 덩치가 있는 친구들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약간 쉬는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여기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구간에서에 대한 흐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아직 안 사셨나요? 이거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산일전기는 변압기 산업 안에서 마진율이 38.5%로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 하반기는 더욱더 기대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총 캐파 지금 현재 6천억 정도의 매출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공장 2부지까지 전환이 된다, 공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조 원 캐파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변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쇼티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원전 시장의 확대는 추가적인 변압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차트적으로도 다시 한번 9만 원에 대한 돌파와 안착. 저는 목표 가격 10만 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1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홀딩 그리고 제2의 APR 같은 흐름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윈스님께서도 지금 원도 형님 덕분에 산일전기를 안 살 수가 없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가 이제는 단기간에 정말 지금 사도 괜찮나요?로 질문이 바뀌게 된 산일전기를 종목 점검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 미포 최근에 안내해 주셨는데 상승률 15%대 상승률이 15%입니다. 지금 정도에 만족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요 근래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중심은 원전에 있죠. 지금 현재 화력 발전에서 원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시간, 이 공백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LNG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니즈, 그러면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니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HD 현대미포가 중형, 중소형 LNG 선의 글로벌 탑픽 1위 회사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조선 업황에서 가장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HD 현대미포는 과거에도 추천을 드렸지만 4월 달에 급등난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저희 잘 쳐다보면서 제가 관심 종목 아니면은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이후에 20선과 11선 5일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돌파 나온 구간에서 재추천을 드린 그런 자리이죠. 현재 21만 원 안착 이유는 굉장히 설렘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을 25만 원 유지하면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 미포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유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이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의 첫 번째 공략주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NG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알래스카 LNG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까라고 한다면 이 LNG에 대한 보유, 이것이 지금 현재 한 5년간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관련주 S&T 에너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오늘자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아주 매력적인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는 점, 동사가 중동 시장에 대한 LNG 까지
HSRG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비까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2,5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전 1차 목표가 46,000원 전고점을 노리고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돌파는 홀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38,000원 잡으면서 60선 지지역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로는 S&T 에너지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가지고는 아쉽겠죠. 두 번째 공략주는요? 두 번째 공략주는 방산. 새로운 두뇌가 생겨나고 있다. 한화 시스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형주 추천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한화 시스템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이 모습, 현재 K방산의 두뇌를 차지하고 있는 LIG 넥스원에 이어서 새로운 하나그룹의 브레인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만 원 미만에서는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부터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2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는 한화 시스템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위원님에 대해서는 APR 하면 김도영,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김도영,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원전 관련한 특집을 한번 진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아예 답안지를 나눠주셨던 부분이 위원님이 2분기 베스트 상을 받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또 특별하게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APR.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대장의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답안지를 드리고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그런 흐름과 APR 같은 그런 흐름, 이번 7월 달에도 그런 종목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는 제가 그런 종목으로, 그런 전략으로 많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김도영의 하반기 전략과 7월의 중점 전략, 그리고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 참여하셔서 지금 하반기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8시 40분 무방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